안녕하세요. 소시오패스의 아이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시오패스가 유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댓글에 보니까 소시오패스가 자꾸 아이를 낳나 보다고 정말 유머러스한 그런 이야기도 해주셨는데요. 소시오패스의 자녀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아이들은 유전이라고 하기보다는요, 후천적인 성향이 더 강한데요. 물론 유전도 맞습니다. 편인의 아이들은 편인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후천적인 영향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소시오패스인 부모한테서 태어난 아이들은요, 가정생활이 원만하지가 않아요. 맨날 싸워야 돼요. 왜냐하면 소시오패스는 정신이 좀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이가 떠들고 놀아야 되는 그런 것을 이해를 못해요. 자기가 커온 대로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엄마, 아빠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돼,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 소시오패스가 뭔지부터 다시 짚겠습니다. 소시오패스들은 오감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청각, 후각, 시각, 감각, 미각. 그래가지고 소리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요. 코골이, 뭐 시끄러운데, 이 가는 거, 이런 거를 굉장히 싫어해가지고 거기에서는 뭘 할 수가 없어요. 정신이 산란해가지고. 왜냐면 이 소시오패스들이 적의 공격에 대해서 무방비로 놓여 있다가 당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소시오패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리를 굉장히 민감하게 들어요. 적이 나한테 어떻게 들어올 것인가.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농담이나 이런 거를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문제가 돼.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사회성이 발달된 소시오패스의 경우에는 그것조차도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이때는 어떤 농담이 어울리는구나. 이때는 어떠한 감탄사를 써야 어울리는구나. 이런 거를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그대로 연기를 하죠. 그리고 미각에 대해서는 굉장히 편식을 해요. 그래서 향이 나는 그러한 어떠한 파나 마늘, 이런 채소, 이런 자기가 굉장히 싫어하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티끌 하나까지도 골라내고 먹으려고 하고, 그런 편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증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여드름 짜는 거, 블랙헤드가 있어갖고 그걸 좀 짜야 되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조차도 안 짜려고 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아프면 약을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것이 내 몸에 또 해로울까 봐. 그런 성향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표정 구분을 못해요. 우는 거, 웃는 거, 기쁜 거, 놀란 거, 그런 거에 대해서 구분을 잘 못해요. 되게 어려워해요. 공감을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시력은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적군이 다가오면 내가 얼른 숨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시력 같은 거는 굉장히 발달돼 있고요. 냄새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어떠한 냄새를 굉장히 싫어하거나 굉장히 냄새가 심해서 보통 사람들은 그걸 싫어하는데 자기는 감각을 못 느끼거나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거짓말을 되게 잘해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도 그거를 동정을 유발한다던가 어떠한 거짓말로도 빠져나가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까지 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정말로 마지막까지 가서 사람을 죽였다, 살인이 났다,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정말로 입증하기가 힘든데, 정말 사람이 죽었어도 그 합당한 이유,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 그런 걸로 동정 유발을 굉장히 잘한다는 거죠. 지능적인 연기력 때문에 주변의 신뢰가 굉장히 두터워요. 이 사람한테는 오직 나의 먹잇감이 되는 아내와 자식,
거기에다가만 악역이 돼요. 만약에 포주라고 한다면 그 아가씨들한테만 굉장히 악독한 사람이 되는 거고 주변 사람들한테는 또 잘해요. 이러한 특정, 자기 먹잇감이 되는 그 특정, 착취를 할 수 있는 성이랄지 경제적인 거, 감정적인 거, 이 모든 것들을 착취할 수 있는 그 대상에게만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득이 없다. 이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에서 이득이 없으면 관계를 단절시켜버려요. 그런데 킵해놓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써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직접적인 이득이 없을 때는 연락 자체를 잘 안 하죠. 그렇지만 나중에 내가 어떻게 써먹을지도 몰라. 그러면 1년에 한두 번 정도 연락을 해서 한 번씩 써먹을 때 잘 써먹습니다. 반성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이게 잘못된 거라는 생각을 못 해요. 비난, 이 사람한테 너 이게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절대 비난 수용을 안 해요. 사과를 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그 사과를 했을 때 이득이 있어. 그럼 그때 사과를 해요. 근데 진심 어린 반성이 아닙니다. 감정, 사랑, 동포의 인류의 미안함, 고마움 이러한 것들을요 느끼긴 느껴요. 무엇인지는 알아요. 그치만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슬픈데 근데 울어야 돼? 왜 울어? 왜 그렇게 울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그거는 그걸로 끝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돌아서서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감정이라는 것, 사람이 느끼는, 살아있는 사람이 느끼는 이 감정이라는 것 자체를 이 소시오패스들은 이용 무기로 삼을 뿐이에요. 너가 나를 사랑하니까 네가 못 도망가겠지? 네가 벌어서 나한테 매달 가져와야지. 네가 자식을 낳는데 네가 도망갈 수 있겠어? 그런데 만약에 도망갔다. 그럼 그 자식을 결코 키우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둬요. 그러면 정말로 감정적으로 정말 정상인 사람들, 소시오패스 주변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랄지, 형제간들이랄지, 아내랄지, 남편이랄지, 이 소시오패스가 여자일 수도 있고 남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감정이 뛰어난 사람들, 식신과 같이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 가여운 아이들을 거둬들일 수 있는 또는 철새 개금에 놓인 그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이 아이들을 거둡니다. 그래서 키우죠. 그런데 막 가여워서 막 돌봐주고 막 이러면은 또 그걸 갖다가 그 애가 내 아이잖아. 그러니까 너 그 아이 계속 키우고 싶으면 나한테 돈 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거 보죠. 어렸을 때 버렸다가 아기가 성장해서 굉장히 성공하니까 내가 네 엄마야 이러면서 나타나가지고 나 너 돈 좀 주라 막 이런 경우 있죠. 근데 정에 굶주렸기 때문에 대부분은 엄마야 하고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받아줍니다. 돈을 줘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뜯어먹을 게 만약에 이제 없어. 엄마는 해도 너무해. 아빠는 너무너무 하세요. 이젠 더 이상 못 드려요. 이러면 끝까지 내놔라 뭐 어쩌라 막 이렇게 하다가 도저히 안 돼. 그러면 사회적으로 터뜨립니다. 내 아이의 위치, 사회적 위치 이런 거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자기 이득을 위해서 먼저 터뜨려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인생이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잖아요. 사회적 위신이 있거나 막 이러면. 그런데도 그런 것조차도 개의치 않아요. 그냥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그 애의 비밀을 폭로하겠다느니 어쩌니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흔들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결국은 돈을 내놓게끔 그렇게 만들죠. 그렇지만 거기에도 반응을 안 한다. 그러면 끝일 수 있습니다.
절대 반응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다 반응하시면 그냥 계속 이용당할 뿐이지, 그냥 뭐라고 하든지 그냥 내버려둬야 그냥 다른 먹잇감을 찾습니다. 이 사람이 고칠 수 있냐, 자기가 스스로 버릴 수 있냐, 그건 안 돼요. 그건 잘 안 됩니다. 왜냐면 절대로 저대로 고쳐지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 유용한 무기, 이 감정을 이용하는 그 무기를 버리질 않아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먹고 살 수가 있거든. 편하게 그냥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먹고 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거를 생존에, 우리는 생존에 필요해서 컴퓨터도 배우고 뭣도 배우고 막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식을 먹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그거 하나만 이용하면 먹여주는 사람이, 따박따박 먹여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심리, 거기서 태어난 소시오패스 부모한테서 태어난 아이들의 심리는 어떻게 되냐면 자아가 없습니다. 자존감이라는 게 없어요. 이 아이들의 생각은 오직 부모 입장에서 생각을 합니다. 감정 표현이라는 것을 못해요. 예를 들면 어떤 정말로 유명한 어떠한 그 정말 나쁜 그 사람이, 이 씨가 아내를 성매매를 하다가 죽였어. 그런데 성매매를 시켜서 돈을 벌어놓고 자기가 벌어서 쓰고, 그리고 나서 그 아내를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엄마가 죽었는데도 슬퍼하지를 않아요. 울지를 않아요. 그리고 막 뛰어와서 쳐다보고 아빠한테 보고를 하죠. 떨어져서 죽은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보고를 하겠죠. 근데 그 아이들은요, 그 자존감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밑에서 크다 보니까 두려움과 무시, 불안정, 공포 이런 것 때문에요, 트라우마가 굉장히 크게 가슴에 한복판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살기가 힘들겠죠. 그 소시오패스 밑에서 자란 그 아이가 부모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요. 그 소시오패스가 엄마라면 혹은 아빠라면, 아빠라고 칩시다. 그 아빠 이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빠가 시킵니다. 가서 어떻게 됐나 보고 와. 죽었나 살았나. 그럼 그것만 하고 와요. 너 친구 데리고 와. 친구 좀 데리고 와봐. 아빠가 할 일이 있어. 그러면 이 아이는 아빠가 시킨 거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소시오패스는 이 아이가 어린 시절부터 자기가 명령을 하고 그것을 제대로 해낼 때까지 때립니다. 폭력을 써요. 한 번 말해서 이 아이가 다 듣는 줄 알아요. 다 아는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말이 나올 때까지, 그때까지 얘는 때리기 때문에 이 아이는 자기의 생각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아빠가 시키는 것만 가서 딱 보고 와서 보고를 딱 하는 거예요. 감정 표현 자체를 못해요, 그 아이가요. 그리고 무지합니다. 왜냐하면 도덕적인 교육이 안 돼 있어요. 어떠한 도덕적인 교육이냐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우리가 사회적으로 약속돼 있는 그런 윤리, 교육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소시오패스는 자기 입장에서 애들은 떠들면 안 돼, 울면 안 돼, 흘리고 먹으면 안 돼, 뭐 이러한 자기만의 그 규칙이 있죠. 왜냐면 자기가 방해를 받지 않아야 되니까. 애기가 울고 떠들고 이러면은 자기가 쉴 수가 없잖아요. 청각이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시오패스 입장에서는 애기가 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상적으로는 아이는 표현 능력이 우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배고픈 거, 더운 거, 추운 거, 그 모든 것들을 울음 하나로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엄마가 살펴보죠. 배가 고픈가, 똥을 쌌는가, 오줌을 쌌는가, 추운가, 더운가, 땀이 났는가, 끄급한가, 뭐 이런 것들을
엄마들이 다 이렇게 살펴봐갖고 아, 이 아이가 어떻구나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주면 그 아이가 안 울잖아요. 그렇지만 소시오패스의 경우에는 운다 그러면 안 울 때까지 때려요. 그거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애가 지쳐서 눈물을 그칠 때까지 그냥 어떠한 벌을 줍니다. 어디다 가둬놓다든가 어디다가 가둬놓는다던가 아니면 때린다던가 막 이러한 자기만의 방법, 강압적인 방법을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도덕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없어요. 정확한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버지, 소시오패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원칙, 울면 안 돼, 소리 지르면 안 돼, 큰 소리 내면 안 돼, 아빠가 시키는 건 전부 다 해야 돼, 이러한 고로한 개념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일인지 어떠한 것인지를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결국은 소시오패스가 소시오패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15세라고 했는데 그 이 씨의 딸이 15세라고 하였는데 만으로 15세겠죠. 그럼 16세 정도 됐겠죠.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소시오패스에 노출된 시간이 15년입니다. 이 15년 동안 소시오패스가 돼버렸으면 이제 이 아이는 어른으로 성장을 했을 때 소시오패스가 되는 겁니다. 정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만약 이 씨의 딸이 이제 치료를 시작했어. 상담 치료를 시작했고, 주변에서 전부 다 보살펴서 내가 키워줄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도 이 치료 기간이 노출 시간의 2배 이상 물질적, 정신적, 심리적인 모든 지원을 다 했을 때, 그때야말로 15년에 2배면 30년이죠. 30년 동안 치료를 해야만 45세가 되어야만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의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30년 동안 누가 이 아이를 지도해주고 지원해주고 이러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는 또다시 소시오패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유전이 되는 것처럼 보이느냐? 소시오패스가 소시오패스를 만들고 소시오패스가 소시오패스를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유전인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후천적으로 자기가 태어났는데 소시오패스한테서 길러지니까 자기가 소시오패스가 된 거예요. 교육이 돼버려 가지고요. 근데 이 소시오패스가 애를 낳는데 이 먹히기만 하는 착취당하기만 하는 이 배우자가 이거를 딱 끊어버리고 자기가 데리고 가서 그냥 키워버렸어. 그럼 소시오패스가 안 됩니다.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것이 소시오패스와 내가 결혼을 했을 때 내가 잘 모르고 이 사람이 너무 매력적이니까 불쌍한 척을 막 하기 때문에 이 헤어날 수가 없어요. 거짓말도 너무너무 잘하기 때문에 가엾고 안쓰럽고 막 이러한 사랑하고 이러한 마음 때문에 저 사람을 내버려둘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혼까지 가거든요. 그러면 그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을 때 이 사람이 정말로 이상하다는 것을 알기까지가 한 10년에서 15년 이상 걸립니다. 근데 정말로 똑똑해서 내가 초반에 알았어. 얘가 정말 이상해. 그럼 딱 자르고 나오셔야 그게 오히려 내 자식, 내 후손에게는 그 영향이 미쳐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소시오패스의 그 아이들이 그 소시오패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왜 소시오패스가 됐냐면 그 부모가 강압적인 뭐 가부장적이랄지 뭐 일을 해야 될지 그 열악한 환경에서 아이들을 강압적으로 통제하고 인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해줬기 때문에 이 보호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부잣집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애들이 소시오패스는 왜 나오냐? 그러면 이 소시오패스가 부잣집에서는 안 나와야 맞지 않냐? 근데 부잣집에서도요,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먹이고 입히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만 그 부모의 욕심이 있어요. 공부를 잘해야 한다, 뭐 음악을 해라, 뭘 해라 해가지고 자기가 못 이룬 꿈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 아이를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놀아야 되는데 놀지 못하게 한다거나 막 이러한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이 부잣집에서 잘 먹고 잘 크는 아이들조차도 소시오패스의 성향을 갖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는 웰빙 추세, 또 아이들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그런 추세가 있죠. 그게 맞는 거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아직도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럼 모든 것이 다 존중을 받았을 때는 문제가 없냐? 거기서도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자연 법칙상 20대, 60대, 20으로 이쪽으로 갔을 때는 이런 문제가, 저쪽으로 갔을 때는 저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럼 이쪽으로 갔을 때는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우리 과제가 놓이는 거죠.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서 풀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우리가 그거를 대처해 나간다면, 그게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진다면 대한민국에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면 이 지구상에 있는 220여 개 이상의 나라들 중에 우리나라처럼 문맹률이 높고 컴퓨터, IT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발달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지식, 또 아는 거, 지식, 이런 지혜,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를 바꿔 나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자체부터가 상위 20%죠. 전체 지구상에서 보면 상위 20% 안에 들죠. 우리는 굉장히 축복된 나라에서 태어났고 우리가 고쳐나갈 수 있다는 거 희망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우리 오늘 소시오패스 아이들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자, 공부하는 데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